스테로이드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약은 스테로이드인가? 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 me take another selfie. 자, 우선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생긴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체에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뿐만 아니고 식물, 심지어 곰팡이에까지 존재를 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스테로이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하면 안 좋은 어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악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맞는 뼈주사라고 하는 주사가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잘못된 약물,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의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콩팥 위에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 제제를 스테로이드라고 하고, 실제로 부신에서는 존재하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성호르몬 같은 것들을 스테로이드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플 때 뼈주사라고 하는 것 맞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뼈주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켈빈 캔들이라는 분이 1950년도에 이 뼈주사라는 것을 개발하셔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노벨상을 받을 약이니까 나쁜 약은 아니죠. 실제로 이 약이 개발되었을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골다공증이라던가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용이 된다는 것은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화학 구조의 이름이라고 했죠. 스테로이드는 동물과 식물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물성 스테로이드와 식물성 스테로이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식물성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먹는 곡류나 채소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부나 콩나물, 된장, 더덕, 도라지나 감자, 마늘,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물에 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왜 스테로이드라는 누명을 쓰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약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약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거나 활력이 생긴다거나 또는 염증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약 안에 스테로이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약재 중에 가장 큰 누명을 쓴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감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는 이 감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초의 효능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감초 주사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분들도 이 감초 주사를 맞는다는 것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이라던가 간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감초 주사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감초 주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감초의 주 성분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고요. 감초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는 여러 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고 외국의 경우입니다. 유럽에서는 감초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먹는데요. 핀란드에서는 살미야키라고 하는 사탕이 있는데 감초를 이용한 사탕입니다.
이 감초 사탕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란의 한 여성은 무려 1.5kg의 감초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먹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감초를 향신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1인당 약 2kg 정도의 감초를 섭취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양이지만 큰 부작용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초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가 있는데요. 한의사를 통한 것이 아닌 개인이 개별적으로 약재상에서 감초를 구입해서 복용한 경우입니다. 감초의 부작용 사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량의 감초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로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한약을 구매해서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긴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의 한약은 전체 약재의 양이 20에서 60g 정도로 많지 않고 개별 약재의 양은 약 1에서 4g 정도로 아주 소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계탕 같은 걸 먹을 때도 감초를 넣어 먹을 때가 있는데요. 감초를 일회적으로 삼계탕에서 잠깐 먹을 땐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감초를 먹을 때는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한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한약재의 효능뿐만 아니고 독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약재를 구매해서 복용을 하실 때는 꼭 근처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